담당관님하고 소장님께서 이 건강도시학교, 그리고 건강도시학교가 보건소에서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흥이 상당히 지금 전국 그 기초자치단체 230군데 중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특히 시민 참여, 시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흥 아카데미거든요. 예, 아까 담당관님께서 도시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는 공무원보다도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분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해결 방법들 잘 모른다. 전문가들이 와서 해결점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들어가 보면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건강마을 만들기 한다고 이렇게 주민분들 만나보면은 처음에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신다 그러시는데 우리 동네에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여기는 뭐 운동을 안 하고 여기는 혼자 계시니까 우울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끌고 와가지고 아니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이 건강해진다 라고 답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아니면은 전문가분들 총 4분이 오실 겁니다. 제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을 해가지고요. 5강이지만은 4분이 오셔서 건강 쪽, 안전 쪽, 환경 쪽, 이게 결국 다 건강한 마을, 건강한 시흥 만들기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잠재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다 그 능력이나 문제의식들을 저희들이 끌어주는 역할입니다. 그걸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보고 제가 나이가 되게 강사님들 중에서는 어린 편에 속하는데 저보고 또 교장 선생님을 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면 양복을 입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우리 김윤식 시장님 제가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가면은 보통 딱 건의 입고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딱 하고 가는데 파란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이번에 목민대상 받으셨어요. 예, 그러셨죠. 예. 너무 막 옆에 동네 아저씨처럼 막 이야기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시흥 같으면은 이 건강도시 아카데미에 교장을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권위적으로 양복 입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입고 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입학식은 제가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고요. 대신에 5강 마칠 때 수료증 줄 때, 예, 그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오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혹시 이제 그 시흥시가 건강도시를 되게 열심히 하고, 지금 81개 지자체가 지금 건강도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장도시가 서울시 강동구고요. 부의장도시가 시흥시라는 걸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들어보십니까? 시흥시가 건강도시 한다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 일본의 유명한 도시가, 아까 일본 유인 저도 가봤습니다. 유인이 일본에서 온천 가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벳부. 벳부 들어보셨죠? 예. 벳부 바로 옆입니다. 근데 벳부는 완전 상업적으로 온천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인이 거기서 한 30분이나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유인에 있는 분들이 온천 자원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벳부에 못지않게 개발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큰 기업들을 끌고 와가지고 벳부처럼 그렇게 상업적으로 할 거냐 했는데 시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 그 다음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 애들이나 어린이들이 여기서 옛 자원들이나 옛날 분들하고 같이 그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일본의 여자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온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요칸이라 그래가지고 상업적으로 대중목욕탕이 아니고요. 전통식 일본 온천으로 되어 있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와서 온천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벳부보다도 유인을
더 많이 가는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이런 건데 일본에서도 제가 관광도시 잘 여기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이치가와시라고 관광도시 정말 열심히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시장님 만나보니까 제일 고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우리 관광도시 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이치가와시가 관광도시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 예. 근데 10명 중에 1명을 알게 하는 것도 10년 동안 노력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그래도 여기 한 5% 정도는 제가 관광도시를 알 줄 알았는데 지금 전국의 이제 전문가들 내에서는 81개 관광도시 중에서 제일 선도적인 곳 한 3-4군데 꼽으라 그러면은 시흥이 지금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금년도에 또 81군데 지자체를 다 모아가지고 이 시흥시 전국 관광도시 연합회 회의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해서 강의를 듣고 5강까지 마치고 나시면 아, 관광도시라는 게 이렇고 앞으로 시흥시가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하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예, 시민 강사단이든 관광 리더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예, 제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제목은 이제 관광도시의 이해인데요. 자, 이 오후 되면은 또 나른합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여기 뭡니까, 지금? 화살표 관역이죠. 자, 화살 5발을 쏴가지고 37점을 만들어 보십시오. 답 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갑자기, 또 산수 문제 내가 머리 아프다, 그죠? 예. 맨 중앙에는 10점. 7점, 4점, 1점입니다. 만약에 화살이 10점에 2개 들어가면 20점, 뭐 여기 7점, 이렇게 37점, 예? 어떻게 해요? 예? 7점 4개? 예, 예. 10점 2번 하고요. 예. 그리고 7점 1번 하고요. 예. 4점 2번. 안 나와요. 예, 예. 10점 3개 하고 예. 7 한 방 싸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빵 싸요. 예, 정확. 박수 한번 주세요. 예. 10점 3번. 7점 1번. 그러면 4발밖에 안 쐈는데 벌써 몇 점입니까? 37점이죠. 근데 여기서 1점 맞추면 38 되고 4점 맞추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0 맞추면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1, 4, 7, 10에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0점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제가 다른 지역 가봐도 이거 잘 못 맞추는데 역시 시흥 시민들은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 다음 요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예전에 요런 이 질문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단계로. 코끼리 원래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못 넣죠. 물론 냉장고 이렇게 물으니까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주문 제작해서 넣으면 된다라고. 그게 아주 기발한 생각인데 어쨌든 일반 냉장고에는 코끼리 넣을 수 없죠. 근데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곰곰이 생각하시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를 잡아서 목을 칼로 탁 치고 이거 다 쳐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냉동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길래 네, 맞기는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랬는데 넌센스 퀴즈로 3단계 그러면은 첫 번째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말로 넣는 거죠.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어쨌든 말로는 넣은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요? 똑같으면 제가 안 내겠죠. 비슷하긴 합니다. 예,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가 있기 때문에 코끼리를 꺼내야 됩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예, 코끼리 아까 넣어놨잖아요. 예, 코끼리를 꺼내고 기린을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자, 오늘은 숲속의 왕 사자의 생일입니다. 사자 같으면은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숲의 모든 짐승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다 참석해야 돼요. 안 참석하면 혼나요. 근데 오직 한 동물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누구게요? 아, 역시 대단하시다. 예. 아까 기린은 왜 참석 못하죠? 예, 냉장고에 있습니다.
코끼리는 다행히 해동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고요. 기린 냉장고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나도 사자의 생일 파티 이야기를 듣고 동물은 아니지만은 이 동물과 사람의 친선관계 때문에 제가 일단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이제 깊은 강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강은 식인 악어떼가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요. 왜요? 다 갔으니까요. 생일 파티. 악어. 대단하시다. 또 박수 한번 치다. 이상하다. 사전에 저하고 교감이 없었는데 이거 맞추시는 분 잘 없는데. 예. 아까 제가 그랬죠. 한 동물 빼고 다 갔다 그랬으니까 식인 악어 때도 다 간 겁니다. 이상하다. 저하고 예전에 어디서 만나셨나요? 예. 아니 이거 나중에 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뭐 논리적으로는 말은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강의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강의하면 좋겠죠? 예. 하여튼 보건소에서 교수님 제발 좀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 그러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강의하면은 저희는 머릿속에는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고혈압 강의를 하면은 고혈압에 관해서 의과대학에서 다 배웠던 거. 원인은 뭐고, 증상은 어떻고, 치료는 어떻고, 예후는 어떻고, 합병증은 어떻고 해가지고 50분 동안 슬라이드 한 60개, 70개 해가지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 20분 내지 30분은 집중해서 들어요. 한 개 정도만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는 주무시고 제가 한 5개 가르치면 그 다음 끝나고 나면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연도에 가면은 저 강사가 작년에 왔던 강사인지도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딱 하나만 가르쳐 드려야 된다. 노인분들은 꼭 약 먹으세요. 이번 강의에는 1시간 동안 계속 약 드세요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싱겁게 드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자기가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을 자꾸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은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걷기 같은 걸 배우면은 옆에 이웃이고 친구고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민 강사단들이 역할이 중요한 거고 시흥시가 작년도에 아까 제가 올해 시흥에서 전국대회 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그 종로에서 했습니다. 종로에서 할 때 시민 강사단 분이 오셔서 앞에 전체 80군데 지자체하고 교수님들이 있는 데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떻게 시민들이 교육받고 동아리하고 심화교육 해가지고 시험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시험도 봐가지고 3분이 선발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면은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을 차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은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고 행복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건강도시학교는 조금 내용이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요 이후에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 가서 좀 실질적인 거니까 그런 거를 왜 해야 되고 시민들이 왜 참석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5번 동안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이런 의미로 시흥 아카데미에서 하고 건강도시학교나 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기술적인 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또 보건소 통해서 동아리 하시고 시민 강사단에서 시흥 주민들의 건강. 근데 지금 세대의 건강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이야기하면은 결국 시흥의 20년, 30년 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4강 때 고신대학교의 고광욱 교수님이 시흥의 건강 지표를 보여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안 좋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시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들 이렇게 건강 리더를 키워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20년 뒤에는 아마 시흥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앞쪽에 이 포스트잇 있죠, 그죠? 포스트잇이 조금 작은데요. 갑자기 포스트잇을 왜 줬지 이렇게 생각 없습니다. 맨 앞쪽에 있습니다. 없어요. 요거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 없습니까? 옆에 분하고 나누시면 3장씩만 있으면 돼요. 3장씩만. 예.
한 2장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뭐 말로 하셔도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란이라고 딱 물었을 때 딱 한 단어로 거기에다가 딱 적어 보십시오. 한 단어로. 건강 그러면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은 한 단어로 생각해 보시고 한 단어로 적어 보십시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 1, 2분 정도요.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란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 참 퀴즈도 내고 숙제도 내고 그죠? 시민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아니면은 나는 그냥 뭐 꼭 안 적어도 된다 그러시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분 정도만. 예. 뭐 구구절절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딱 단어 하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쉽게 해서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뭐냐라는 거죠. 예. 벌써 다 적으셨어요? 네. 예. 뭐라고 적으셨어요? 행복. 행복. 알겠습니다. 혹시 행복이라고 적으신 분 있습니까? 그 포스트잇 좀 주시겠어요? 앞쪽으로. 예. 앞쪽으로 좀 주십시오. 행복. 앞쪽으로 행복 적으신 분. 예. 행복 적으신 분 좀 앞쪽으로 주시겠어요? 아니면 앞에 와서 붙이셔도 됩니다. 운동 삼아서. 예. 자, 행복 말고 다른 용어 적으신 분 한번 손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세 가지 적었는데 예. 세 가지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세 가지 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행복 말고. 예, 예. 1. 예. 규칙적인 습관 생활하고. 구체적인 습관. 예. 예. 예, 그리고요. 두 번째, 정신건강 상담 정기 실시. 정신건강. 그리고 혹시 보건소 직원 아니십니까? 보건소 직원 같으신데. 이거 아니지, 이건 아직 건강. 예, 정신건강 또요. 세 번째요. 셋째로는요, 몸 체크하기. 몸 체크. 그러니까 몸 체크한다는 게 뭐 검진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알겠습니다. 혹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라고 적으신 분 아마 뭐 운동, 영양 뭐 이런 것도 쓰실 건데 어쨌든 간에 쓰신 분 있으세요? 운동이요? 운동. 예, 알겠습니다. 활동이라고 하는 운동 또는 활동, 에너지. 에너지. 예. 나에게서 건강이라는 에너지다. 예. 생활 신조. 생활 신조. 신조. 예. 의식주. 잠깐만요. 또요. 의식주. 의식주. 안전. 안전. 예. 정신. 정신. 여기 있다 그죠? 한 분 더 있다 그죠? 가족. 가족. 예. 또 혹시 푹 자는 거. 푹 자는 거. 잠. 잠. 예. 잠이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잠.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못 자요. 그렇죠. 예. 잠. 또 혹시 더 있으세요? 잠깐만요. 다이어트. 행복? 아니, 삶? 건강이란 삶이다. 어디요? 시인이세요 혹시? 근데 정말 이거는 등불. 등불의 의미를 혹시 어떤 의미인지 뭘? 제가 건강해야 예, 예. 가정의 빛을 밝혀주죠. 와,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이거 등불. 등대기도 하고 등불이기도 하고 진짜 좋은 이야기 같다.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써먹겠습니다. 저기. 예. 혹시 또 있으세요? 삶. 삶의 질. 삶의 질. 삶도 되고 삶의 질. 또 꿈. 또요. 긍정. 긍정. 삶. 또 있으세요 혹시요? 거의 다 나오셨습니까? 예. 보건소. 지금 누가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소장님 이야기하셨나요? 행위에 적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흥에서는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의 등불입니다. 집에서는 아까 했듯이 가정의 어떤 그런 등불인 것처럼 보건소가 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죠. 여기 50분밖에 안 모이셨는데 다 생각이 다양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질병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웰빙인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뭐 질병이 없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뭐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또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예. 근데 생각보다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거는 건강하면 행복한 거고, 예. 행복하려면은 또 건강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예. 그래서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학자들끼리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 이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의 또 지향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한 지역사회는 혹시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분, 요거는 이제 개인한테 물었는 거고, 건강한 마을 아니면 건강한 지역사회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안함? 예, 편안함이 되는 거. 예. 물론 이제 개인이 행복한 게 모이면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편안함, 그 지역이 편안하면은 건강한 지역이다. 예. 편안함. 혹시 또 다른 의견은? 청결. 예, 또요. 두 가지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다 얘기해도 됩니다. 아까는 3개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예, 예, 예. 하나는 보건소 활성화. 아무리 봐도 보건소 분이신 것 같은데, 예, 보건소의 활성화. 남은 하나는요. 예, 조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 공원 조성. 어떤 거요? 자연하고 나무 같은 거를 많이 바꾸는 거. 예. 질서다. 안전. 안전 비슷하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도 안전. 또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 한번 해볼래? 기관과 시민의 융합, 예, 소통 또는 융합. 예. 기관 하는 게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관조직하고 시민들하고, 예, 예. 예. 시흥시에 그 자본이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중앙정부에서 자본이 많이 끌어오고 자본. 사실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려면 그 지역사회가 잘 살아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또 되면은 잘 살고요. 또 건강해야지 또 일을 할 수 있어서 잘 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본이라고 할게요. 자본 또는 자원. 주민의식. 그 개인에게 있어서 건강이 뭐냐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이 주민의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민심, 청결,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에 해당되는 나무가 많아야 되고 공원이 조성돼야 된다. 일단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해야 된다. 편안하다는 게 도시의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인프라가 편안한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것도 편안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시장님이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소통들 또는 기관하고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하는 거 이런 게 건강한 지역사회. 자 그러면 요거는 마지막은 제가 거수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시흥시는 건강한 지역사회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교적. 예. 예, 내리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건강한 지역사회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예. 예. 내려보시고요.
아주 모자라는 것 같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예,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지표상에는 지금은 아직 조금 이제 지표가 안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가 계속 이렇게 많이 또 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건강하다기보다는 좀 건강하지 못한다고 아마 주민들이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것들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조금 건강하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면은 결국 이거는 시장님, 그 다음에 보건소가 우선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시장님하고 보건소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예,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건강한 시흥을 만들겠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갈등들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보고 한쪽에서는 개발을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걸 개발하면 안 좋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는 시민들끼리 서로 소통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아물면서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관에서나 시에서 복잡하잖아요. 서로 막 이걸 끄집어내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서로 막 이해관계자들이 싸우고 이러니까 그냥 알아서 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좋든 나쁘든 다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뒤에 교장선생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 되면은 아마 시흥시가 건강한 지역이라고 손드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슬라이드 나왔다, 그죠? 슬라이드는 잔뜩 많은데 어떻게 보면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뭐 외부의 다른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요렇게 바닷가에서 양복 멋지게 입고 막 이 자연을 즐기는 노인분이 부럽습니까? 오른쪽에 휠체어 타고 계시는 노인분이 부럽습니까? 예, 당연히 이렇게, 예, 건강하게 오래, 나이는 100살까지 사는데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에 누워서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에 관심이 많은데 장수는 타고납니다, 사실. 만약에 그 부모님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은 본인도 오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장수 유전자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장수 유전자가 영향을 주는 거는 몇 %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생활 습관하고 주변의 환경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공동체 이런 것들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계일보에 여기 할머니 참 인자하시다, 그죠? 이 할머니 거의 뭐 90 넘으신 분 같은데 기자분이 할머니 1000살까지 사세요 하니까 예끼놈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속에는 질병 없고 남한테 수발 안 받으면서 산다면 1000살까지 살고 싶죠. 예. 자식한테 부담 안 되고 사회한테 부담 안 된다면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하고 자기 아는 분들, 그 다음에 자기 그 손주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장수 지역,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 지역 여기가 유명한데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수 지역에 3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하더라. 그다음 2번째는 환경이 건강하더라. 3번째는 이웃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오래 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장수라는 거는 혼자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 7가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이 생활 습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30년, 40년 동안 쭉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7가지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오래 살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잘 주무시는 거 이야기했는데 7시간 내지 8시간 자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9시간까지도 조금 괜찮다는 말, 1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잠을 많이 잔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잠을 이렇게 못 잔다든지 이러면은 확실히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 꼭 하는 거. 세 번째는 간식 안 하는 거. 네 번째는 표준 체중 유지하는 거. 뚱뚱 안 한 거죠. 다섯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여섯 번째는 절주 또는 금주하는 거. 반주로 한두 잔 먹는 거는 크게 질병이 없으면은 뭐 혈액순환이나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연.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된다. 그래서 7가지를 가지고 45세 그 남자분들 중에서 3개 이하 실천하시는 분하고 6개, 7개 실천하시는 분들을 쭉 관찰하니까 3개 이하 실천하시는 분들은 22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6개나 7개 실천하니까 몇 년 삽니까? 수명이 몇 년 차이 납니까? 11년 차이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금연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절주하십시오, 건강한 먹거리, 지역의 로컬 푸드 드시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말고 예, 그런 것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인물 좋은 여기 남자분 있다. 그죠?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해서 홍해걸 기자. 예. 서울대 의과대학 나왔는데 그냥 환자분은 의사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기자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글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의 기자로 들어가고 글을 워낙 잘 쓰고 또 뭐 의사하고 이래 놓으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의과대학 다니면서는 질병밖에 몰랐다라는 거죠. 암이 어떻고 뭐 중풍이 어떻고 이랬는데 기자가 되고 생로병사의 비밀을 진행하면서 질병이 아닌 건강을 알게 되었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하고 절대 안 해야 되는 거 한 가지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해서 절대 안 되는 게 담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나는 움직인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2000년도 초입니다. 새로운 이제 천년시대, 밀레니엄,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요. 그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이런 데서 뭘 했냐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상철 교수님이 우리나라 100세인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약 한 800명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제 사례들을 신문에 이제 기사화도 하고 책도 써가지고 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뒷모습이신데요. 이렇게 다정하게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두 분은 100세는 아니세요. 그 당시에 전남 구례에 살고 계시는 95세 넘으신 노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 부부가 100세 넘는 쪽은 아직도 한 번도 발견되진 않았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일본은 지금 100세 이상 인구가 3만 명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2,000명. 조금 더 넘기 싶은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95세 넘으신 분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5세 넘으신 두 분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건강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쭉 1시간 반 동안 인터뷰해 보니까 20세 전에 결혼하셨어요. 옛날엔 당연히 뭐 10살, 10대 후반에 결혼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10대 후반에 결혼해가지고 95세면은 결혼 생활이 70년이 넘는다, 그죠? 지긋지긋하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다정하게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사진 찍어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해서 20대, 30대까지는 정신없었답니다.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정신없었고, 30대 후반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녁 먹고 나서 시골에서 일찍 먹죠. 항상 동네를 2바퀴 정도 매일 걸으셨대요. 예. 그게 자기들 장수 비결이 아닌가라고. 예.
몸이 안 좋아도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할아버지는 전남 벌교에 그 당시에 살고 계셨는데 우리나라 최고령 복덕방 할아버지였습니다. 예. 연세가 몇 세로 보이십니까? 75세? 예. 그 당시에 101세. 예. 사실 2002년도라서 2006년도에 기자가 한번 전화하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요. 100세 넘으셔도 전화기도 다 받고요. 정정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할아버지, 예, 101세요.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때는 다리가 이제 100세 넘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집하고 자기 직장인 복덕방하고 10리 정도 됐어요. 10리를 출퇴근을 걸어 다니셨답니다. 자, 그러면은 출근할 때 10리, 퇴근할 때 10리면 하루에 20리를 걸어 다니셨죠. 20리면 몇 킬로입니까? 8km. 자, 사람들 이렇게 걸으면은 성인들 보폭이 80에서 90cm입니다. 자, 그럼 80cm로 나눠주면은 만이 나옵니다. 만. 하루에 얼마 걸으셨다고요? 10,000보. 자, 근데 직업이 요즘 사람들처럼 사무실처럼 앉아있는 직업입니까? 복덕방이라고 그랬죠. 고객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보 이상 걸어 다니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 10,000보를 걸으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10,000보 열심히 하고 요즘은 또 뭐 스마트폰에 앱 있어가지고 열심히 걸으셔도 하루에 8,000보, 9,000보 진짜 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10,000보가 좋긴 좋습니다. 일본에서 걷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2,000, 3,000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징적으로 일단은 만을 걸어 놓고 한 2,000보에서 3,000보만 넘어도 심뇌혈관 효과,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적어도 하루에 2,000보 내지 3,000보는 걷는다. 그리고 이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내가 걷기에 조금 더 이 훈련이 되면은 10,000보를 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할머니, 오른쪽 할머니는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100세 넘으신 할머니입니다. 허리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계셔도 이게 지금 콩 타작하고 콩자루 들고 오시는 거거든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는 남편이 아니고 80대 된 사위입니다. 장모님이 콩자루 들고 가니까 도와드려야 된다고 따라가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는 움직인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죠. 예. 일상에서 많이 걷거나 움직이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계속 운동하라 그랬어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진짜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뛰거나 수영하거나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막 운동장 가려고 하는데 또 차 타고 나가야 되고 힘듭니다. 그러면 틈틈이 오늘도 여기 사실 4층인데 무릎이 괜찮다 그럼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4층 올라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탁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기도 하고요. 반대쪽에 딱 보니까 건강 계단 해가지고 뭐 한 계단 올라가면 몇 칼로리 그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4층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일단. 예.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외국에서도 이 엘리베이터 탈 때 계단을 걸으면 좋습니다라든지 그런 걸 딱 가까이 해주면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걷는다 그러거든요. 그다음 요즘 또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건강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계단 올라가면은 음악도 나오고 계단을 걸으면은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기부도 해줘요. 10원씩. 예,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내가 일상에서 열심히 많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움직이려면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건강한 지역사회 할 때 공원 조성하고 나무 이야기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일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학교 운동장이 개방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걸어로 간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제가 11월 초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이 비만 아동들이 오면은 소아과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나서 집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쭉 구글이나 이렇게 컴퓨터에 딱 치면은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도 옆쪽에 공원들이 쫙 나와요. 공원 녹지가와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공원은 여기서 10분이고 여기서 5분 거리인데 공원을 등급을 다 매겨놨어요. 여기는 애들이 놀기 좋은 안전한 뭐 A등급, 여기는 뭐 C등급 해가지고 5분 거리에는 B등급 공원이 있고 10분 거리에는 A등급 공원이 있는데
토요일 날 30분 정도 아빠 엄마하고 공원 가서 뛰어노십시오. 그게 처방입니다. 예. 그게 결국 건강도시라는 거죠. 결국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시설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분은 아세요? 유홍준 씨라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영남대학교 교수님인데 글을 되게 잘 써요. 예. 글을 쓰시고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문화부 장관 하셨죠. 예. 지금도 글을 되게 열심히 잘 쓰고 계시는데 작가들이 뭐 좋아합니까? 담배하고 글 쓰려고 그러면은 담배를 막 입에 물고 다녀요. 이분도 한 45년 동안 담배 피웠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 유홍준 교수가 45년 피운 담배를 끊은 이유는 하면서 글을 냈더라고요. 기고문을. 그게 보면 이 작가라서 참 글을 잘 쓰던데 세상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제일 세다 그러죠. 특히 남자분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뭐 지역이 어딘지가 혈연, 학연, 지연이 세다 그러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보다도 더 센 게 흡연사이랍니다. 흡연사이. 남자분들은 이렇게 담배 피면은 밖에 나가 담배 피자 그러고 담배불 빌려주면 친해져 버립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흡연이 좋은데 자기가 끊었다라는 겁니다. 왜 끊었냐 그러면 담배값 올라서 끊은 게 아니랍니다. 2,000원. 그 다음에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다. 세상이 담배 피우는 사람을 미개인 보듯이 하고 담배 피울 곳이 없어 쓰레기통 옆이나 독가스실 같은 흡연실에서 피고 있자니 서럽고 처량하고 치사해서 끊었답니다. 예. 요즘 그렇죠. 요즘 거의 건물 내에서 담배 피는 곳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으면 전부 다 금연 아파트.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인근에 일본이 선진국인데 일본 가보시면은 담배 굉장히 길거리에서도 많이 피고 그래요. 일본이 굉장히 담배에 대해서 좀 관대합니다. 근데 우리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관대했는데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가 지금 담배 못 피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담배 못 피니까 훨씬 좋죠. 예, 담배 피는 사람은 싫겠지만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면은 이런 담배를 개인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든지 여러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향후 한 10년이나 20년쯤 되면은 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밥이 몸이다 그래가지고 이 경향일보에서 신문이 나온 건데 여기 오른쪽은 한겨레 신문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최장수 마을인 오키나와는 왜 비만율 1위가 되는? 제가 아까 오키나와가 굉장히 장수 지역이라고 했죠. 일본 내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오키나와 조사를 하니까 지금도 90세, 100세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젊은 세대들 있죠. 그 밑에 세대들. 밑에 세대들은 조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일본 수명만큼도 안 되고 젊은 세대들은 비만율 1위입니다. 근데 오키나와가 여러분들 아마 추사랑 때문에 뭐 가기도 하고 드라마도 많이 찍고 해가지고 겨울에 우리 많이 가는데 오키나와가 뭐로 또 유명하냐 그러면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도심에는 가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서구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 많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통식의 오키나와의 어떤 해산물이라든지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인스턴트 음식 먹고 전부 다 자동차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오키나와 가서 TV 틀어보면은 공영 그 광고에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야구가 나옵니다. 야구가 나오면은 이 포볼로 해가지고 타자가 1루까지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오토바이가 1루에서 2루까지 도루하는데 자동차 타고 가고, 예. 안타 치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막 이 다른 이런 세가라든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안 걷고 자전거 안 타고 전부 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비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왼쪽은 나우루라고 남태평양에 10,000명 정도 되는 섬입니다. 이 섬에는 보면은 진짜 뭐 자연환경도 좋고 사람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순박하게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 선진국이나 뭐 이런 데가 자꾸 이렇게 점령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주민들이 아무도 자기들 고기 잡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전부 이제 이 공장에 취업해 있고 다들 마트에 가가지고 인스턴트 음식을 사 먹습니다.
주민들 중에 95%가 비만, 95%가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날씬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나우루족이었는데 먹거리가 바뀌면서 완전 지금 나우루족이 이렇게 한 20년, 30년 가면은 그 종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주변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나우루라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없었던 거죠. 같이 시민들하고 이야기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개인적으로는 금연운동 영양 절주를 하고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관하고 시민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게 건강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짧습니다. 짧고 이 소리는 영어로 나오는데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한번 근데 만화라서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Did you know a park can prevent heart disease? A grocery store can stop diabetes. Did you know how long you live depends on where you live? Children born in neighborhoods with safe parks, fresh produce, and clean drinking water can live up to 20 years longer than those born in places without them. We can do better. We have the power to give every child a longer, healthier life. To build a stronger California. We can change the places where we live, work, and play. Because health doesn't only happen in the doctor's office. Health happens here. 이게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면 굉장히 잘 사는 주입니다. 잘 사는 주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 내에 건강 격차가 막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미국인데 한 군데 태어나면은 72세까지 살고 한 군데 태어나면은 86세까지 사는 겁니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런 이제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을 더 지어준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지역 사회를 시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까 보셨죠. 예, 이 놀이터가 굉장히 삭막한데 거기에 꽃을 심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애들을 뛰어놀게 하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개인의 육체적 웰빙이 아니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단순히 건강 웰빙인 것이 아닌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웰빙이다. 문화까지 나왔습니다. 시흥시가 내년도에 그 문화수도 아시아 지역 문화수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들도 많이 준비하죠. 문화가 왜 건강하고 관련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주말이나 평상시에도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면은 굉장히 그 지역사회라든지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문화라는 게 문화로서 별개가 아니라 건강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내년도에 이 아시아 문화수도로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이 행사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이 무브먼트, 그리고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결국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건강도시 아카데미 맡으셨던 분들이 좀 건강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문화 그러면은 좀 더 예술만 생각하는데 예술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좀 문화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이야기입니다. 요 캘리포니아에서 요 9002 하는 게 우리 지금 우편번호 6자리 숫자에서 5자리 숫자로 바뀌었죠. 미국은 예전부터 5자리 숫자입니다. 9로 시작하면 캘리포니아 주라는 거예요. 9002인 지역하고 94301인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72세까지 살고 86세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위에는 워싱턴 DC입니다.
미국의 수도. 여기는 77세, 여기는 83세, 84세 차이 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영국도 버스 지하철 정류장 한 칸씩 갈 때마다 평균 수명이 2년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심부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외곽지로 가면 갈수록 빈민가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결국 수명이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잘 사는 지역하고 상당히 관련이 좀 있어요. 예. 여기는 아주 잘 사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건강 검진도 잘하고 먹는 것도 유기농 잘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 건강해야지 돈을 또 많이 계속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게 바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운동 이야기하면은 운동할 시간이 있냐는 거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저녁에 유일한 낙이 뭡니까? 소주 한 잔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잔으로 끝이면 괜찮은데 한 병, 세 병으로 가면서 알코올 중독 가고 그러면 간경화, 간암으로 가가지고 40대 되면은 병원에 가버리는 겁니다. 병원 가가지고 자기 10년 동안 모았는 돈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한테도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집에서. 아까 가족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신경을 못 쓰니까 그 밑에 애들은 또 가난의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건강의 문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참 이게 여러 빈곤의 문제라든지 사회 경제의 문제들하고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교수님 그 건강하려면은 그 지역사회 잘 살게 하고, 이거 사회 계층 간의 이런 그런 불평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결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제 건강의 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근본적인 걸 들어간다고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시흥에서 보건 쪽에 자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취약계층 쪽에 해줘라. 공원 같은 경우도 잘 사는 지역 힘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이 요구하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취약 지역의 건강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 간의 갭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시흥시의 건강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시민들이 같이 사실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되게 좀 이렇게 개혁적인 내용들도 조금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쪽, 요 아래쪽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쪽은 좀 잘 건강한 지역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쪽은 좀 약간 건강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서울이나 이런 쪽은 초록색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오지 같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강원도 북부라든지 경북 북부 이런 쪽 지역 그다음에 전라남도 쪽 북부 지역 이런 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요거는 뭐냐 그러면 국토연구원 저희 보건 파트가 아니고 국토연구원에서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건강하냐. 그거는 단순히 이제 이 평균 수명이라든지 생활 습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의 공원, 녹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도에 31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 경기도에 31개 지자체 중에서 등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이게 2013년도 자료입니다. 3년도 자료인데 가장 최근 자료가 13년도입니다. 이게 자료가 모아지려 그러면은 한 2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딱 시흥 치면 시흥 등수가 나옵니다. 성남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시흥은 31개 중에서 14등이고 옆에 77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230개 지자체 중에서 시가 77개입니다. 또 군지역이 있고 구지역이 있어요. 시하고 군하고 군은 조금 다르다고 나눴는데 시 77개 중에서 31등 정도 했습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나아요. 매년 보니까 조금씩은 좋아집니다. 좋아지지만은 이게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시흥이 중간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흥에서 또 지역으로 들어가면요. 읍면동으로 들어가면은 건강 격차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이런 등수라든지 지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고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지표들은 바꿀 수 없어요. 없지만은 이 지표를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해 두고 나면은 20년, 30년 뒤에
건강하지 못한 스토리로 시흥시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건강 리더로서 건강한 시흥시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좀 돼보자라는 거죠. 신천연합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병원이 좀 작은 편이에요. 예, 예. 큰 병원이 아직 없어요. 큰 병원들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예. 아마 인구가 조금씩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지자체가 인구가 주는데 시흥은 계속 늘고 있고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이래버리면 이제 병원들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꼭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병원도 중요합니다. 병원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좀 건강한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건강하려면은 아까 말씀대로 병원, 의학적인 접근들 하다가 요즘은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거. 예, 운동하고 건강한 먹거리 먹고 이러다가 요즘은 어느 단계까지 갔냐 그러면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건강 불평등을 개선해주고 지역사회를 바꿔주는 사회 환경적 접근을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건강도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바꿔가지고 개인 생활 습관은 개인 단위에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걸 건강도시라고까지 도시라는 이름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시정의 방향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바꿔가지고 모든 구성원입니다. 내가 못 살든 잘 살든 내가 어린이든 노인이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예, 모든 시흥 시민이라면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예, 서로 협력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건강도시라는 거죠. 지금 시장님이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게 말을 건강도시라고는 안 했지만은 시장님이 제일 노력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흥의 시민으로서 그런 시흥의 모습을 그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보건 분야에 있다 보니까 건강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향점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시 11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건강도시 그러면 대부분은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이런 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10번째, 11번째예요. 보건소라든지 병원 많고. 그럼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이 깨끗하고 도시가 안전해야 됩니다. 이 도시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쾌적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은 건강도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외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도시 꼽아보면은 호주에 뭐 멜버른, 시드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미국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뭐 토론토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요. 굉장히 도시가 쾌적합니다. 쾌적하고 이 막 복잡지도 않고요. 그냥 사람들 자연공간들도 잘 돼 있고 뭐 공원들도 잘 돼 있고 이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의 도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70년대, 80년대 난개발이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세 번째는 주민들끼리 서로 안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시민 참여. 다섯 번째는 아까 의식주 이야기 하셨죠.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소통하는 곳. 아까 소통 이야기 나왔다, 그죠? 일곱 번째는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 근데 잘 사는데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더 많이 가지는 그런 구조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사회가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같이 함께 잘 사는 거.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교들을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강도시에서 얘기하는 경제라는 거는 단순히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시흥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유지하는 그런 거고, 아홉 번째는 1번부터 8번까지를 잘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 예,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11가지를 보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 행콕이나 덜이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민들 만나고 이래가지고 11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럼 국내외에는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유럽은 벌써 1986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다 돼갑니다. 30년 다 돼가고 한 2,000개 정도 도시가 유럽에서는 건강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 사실 상당히 좀 선진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건강도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례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제가 요거를 왜 했냐 그러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까 그런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뭘 했냐 그러면은 시민들을 다 모으고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 모았습니다. 보건 분야, 환경 분야, 도시계획 분야, 그 중에서 공무원들도 모으고 시민단체들도 다 모아가지고 저처럼 똑같은 이야기 했는 거죠. 건강한 지역사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환경하시는 분들은 깨끗한 공기 아닙니까? 보건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안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의견 나오는 것들을 3번 정도 이 공청회 비슷하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시민들 의견들을 막 수렴했는 겁니다. 수렴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필요, 니드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주부터 해가지고 그런 필요들을 충족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건강하고 사회적 평등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게 건강한 지역사회고 건강한 도시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주는 특이하게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캘리포니아주의 리치몬드시입니다. 리치몬드시에서는 10가지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이나 이런 여가 공간들 만들 때 있죠. 그때 이제 건강 개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음식이 있다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신선한 야채 과일이 있다는 걸 아는데, 신선한 야채 과일을 구하려고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보니까 전부 다 새로 생기는 게 인스턴트 음식점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좀 도시가 좀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큰 도시다 보니까 웬만하면 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반경을 정해놓고 요 반경 내에 건강한 음식,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을 못 먹는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지역을 음식 사막이라 그럽니다. 건강한 음식에서 사막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정해 놔놓고 그 지역에 만약에 그런 식료품 가게를 만들면은 세금 감면을 줘요. 만들으라는 거죠. 예. 그런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정책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되게 뭐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나 공원 쪽하고 같이 했는데, 교통은 뭘 하냐 그러면은 완전도로 사업을 합니다. 뭐 도로가 뭐 완전하지 뭐 불완전한 게 뭐가 있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제까지 도로라는 게 뭡니까? 사람하고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걸 연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자동차가 중심이 되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내가 걷고 싶어도 걸을 공간도 없고 자전거도 못하는 불안전한 도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도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하고 사람이 공존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자라고 교통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뉴욕시의 시장님은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 0으로 만들겠다. 사실 0으로 못 만들죠. 그렇지만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비전 제로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막 뉴욕 시장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비전 제로를 선언을 해놓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막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 시흥도 그런 안전이나 이런 쪽에 아마 교통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건강도시를 하면서 좀 앞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이렇게 비전 제로라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짧지만은 시민들이 생각해도 아, 이거 사고를 제로로 만들구나 하니까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공원인데요. 공원은 건강한 공원, 건강한 시민, 헬시 파크, 헬시 피플 해가지고 요즘 공원 많이 가시잖아요.
공원이 힐링하러도 많이 가지만은 사람들이 건강적인 목적으로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공원 녹지과나 이런 공원을 담당하는 그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건강 개념들을 같이 해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바꿔주는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슬라이드인데요. 미국에 보면은 여기 뭐 도로가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신호등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좀 불안합니다. 자동차 중심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거를 요렇게 선만 그어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바꿔주면은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도 바뀌고 옆에 주변이 어땠습니까?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그 도시계획의 아주 전문가인 김진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고 싶은 도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걷고 싶은 도시라고. 유럽이나 이 선진국들 좋은 도시 가보면은 차 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다 내려가지고 걸으면서 그 사람들 야외에서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상점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경제도 상점도 사는 겁니다. 자동차 중심으로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자, 여기도 보면은 미국의 이제 전형적인 집 거주지입니다. 보면 이거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안 보여요. 요렇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한국은 이게 사실 잘 돼 있어요. 워낙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더 하면은 자전거도 돌아다니고 이런 걸 해주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강도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면은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가 이런 게 있고 걷기 실천율이 떨어져 가지고 비만도 많더라.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매 2년마다 이렇게 총회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원주에서 합니다. 혹시 여기 관심 있으시면 원주에서 8월 말에 하는데 초청 가수로 싸이가 온답니다. 원래 저희들 총회 가보면은 보통 10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왜 8월 달에 합니까? 하니까 원주가 8월 달에 댄스 페스티벌을 한답니다. 시 차원에서. 댄스 페스티벌을 하면서 게스트로 싸이를 가가지고 도시 전체를 완전 활동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일본에 아까 제가 이치가와시 이야기했죠. 동경 옆에 있는 인구 한 20만 되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시장님이 치과 의사세요. 치과 의사 한 10몇 년,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근데 본인이 치과 의사라서 이런 건강도시를 한 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 한번 왔었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집에 식구들 위에 누님들이 되게 많았대요. 제일 막내인데 굉장히 귀염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치과 의사까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이치가와시는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다 키워줬다라는 거죠.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동네에서 같이 하고 공동체가 있고 이랬는데 자기가 치과 의사 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치가와를 와보니까 도시는 커졌는데 이 공동체가 막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고민하다가 치과 의사니까 건강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 보건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은 몸과 마음, 육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도시 계획 쪽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거, 복지. 네 번째는 문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261가지 정책을 건강도시로 다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했는데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11%만 건강도시를 알더라.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11년 동안 시장 열심히 하고 시장 마치시고 지금은 그 시민단체 활동하세요. NGO 활동하는데 건강도시 NGO 활동을 하세요. 예. 자, 여기는 그 대만 섬나라 있죠. 대만에 이제 저기 타이베이가 제일 큰 도시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까오슝이라고 부산 비슷한 데가 두 번째 큰 도시고 그 위에 타이난이라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있습니다. 타이난은 제가 가보니까 딱 21가지 사업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환경, 쓰레기 없애고 깨끗한 거리 만들고 인간 중심의 교통 만들고 그런 환경이고 세 번째는 사회, 취약계층, 복지 21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해서 지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렇게 하고 그 위원회에 보면은 건강위원회, 환경위원회, 사회위원회에 대표위원들이 각각 있는데요. 공무원 한 사람, 그 다음에 교수 같은 전문가 한 사람, 시민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96년도에 과천에서 했고요. 창원, 서울, 원주, 부산, 진구가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은 약 한 80개 정도 도시가 있고 시흥도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앞서서 건강도시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최근에는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강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여기가 이제 요 아래쪽에 장소가 시흥입니다. 시흥에 여기 ABC 저기 뭐죠? 교육 그쪽에 그쪽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전국에 이제 지자체 장님들 한 6분 정도도 오시고 시흥시장님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면서 본인이 직접 발표도 하시고 시흥 시민들도 오셔가지고 하고 끝나고 나서 둘째 날은 또 시흥의 곳곳에 3군데 또 벤치마킹도 보여주시면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전체 81개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활동적인 생활 환경을 좀 조성하는 사업을 합시다. 건강도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걷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환경들을 위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라든지 보행 중심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강동구는 도시 텃밭. 강동구가 이 서울의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업지역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건강도시 사업 중에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도시 농부들을 양성하고 도시 텃밭 하는 게 뭡니까? 도시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말 같은 데 가서 주말 농장도 하고 도시 양봉도 하면서 자연을 접하는 것 자체가 건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앉아 있습니까? 앉아서 TV 보진 않지 않습니까? 주말 되면 밖에 나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일도 하면서 신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혼자 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서 사회적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텃밭 사업이 굉장히 강동구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강동구의 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그린웨이 만들어서 세계 그린웨이 거기에서 이제 공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 이게 인프라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도로가 많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를 특히 막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는 것들을 그거를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그린웨이를 만들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즘은 또 뭐 오다운 운동 해가지고 몸소에 쓰자 하루 30분 운동하고 소금 줄이자 고혈압 때문에 그 다음에 에너지 아껴 쓰고 쓰레기 줄이고 자살 요즘 자살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운동으로서 오다운 몸소에 쓰자 운동을 최근에 또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생활, 건강한 환경, 건강한 이웃 해가지고 뭐 여기는 보건소 사업, 요거는 환경 개선 사업, 요거는 취약계층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은 주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5강 때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주민 참여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마을 만들기. 근데 시흥도 굉장히 주민 주도형의 사업들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소장님이 우수 사례로 가가지고 발표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시흥의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주민 주도형 사업. 지금 옛날에 모든 사업들이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관주도라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 주민 주도형, 주민 참여형으로 많이 바뀌고 거기에서 선도적인 보건사업을 하는 곳이 뭐 부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흥 쪽이 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주가 아까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랬죠. 원주는 이 건강도시가 시장님 직속의 경제문화국 밑에 건강도시 팀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하고 10년 장기계획 수립하고 또 10년 장기계획도 하고. 예. 담배값 그때 담배 세수에 보면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지방세를 사람들이 담배 피면서 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그게 한 100몇 억쯤 돼요. 그거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 짓고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시흥시에서도 보면은 담배 지방세수가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곳곳에 시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원주는 이 흩어져 있던 그 돈을 잘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시흥은 지금 이제 이거 슬라이드가 조금 오래됐는데요. 그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 버전업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건강 도시를 만들겠다. 제일 키워드가 시민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다른 데처럼 막 급하게 하는 데는 막 사업만 막 보여주고 그다음 또 뭐 소장님 바뀌거나 시장님 바뀌거나 이래 버리면 1년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흥은 그렇게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하고 함께 가겠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 주도형의 건강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부서들하고 같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런 건강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어쨌든 시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면서 그런 논의의 구조 틀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흥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흥형 건강도시를 만들겠다. 예. 오늘도 제가 소장님 만나 뵈니까 또 이제 이 조직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또 고민을 하고 계시도록 제가 한 2달 내지 석 달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제가 앞에 쭉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건강은 뭡니까? 건강한 지역사회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들, 100세 노인분들 이야기하면서 운동,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담배 안 태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국내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인하대학교의 변병설 교수님은 주로 환경 쪽을 많이 하시면서 행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물도 좋으시고 굉장히 강의 잘하세요. 뭐 달면 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거 환경 이야기라서. 그래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예, 시흥에도 이런 고민이 많을 건데 지속 가능한 개발하고 건강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박남수 교수님은 우리나라 안전도시의 제일 전문가입니다. 건강하려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도시하고 건강도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 고신대학교의 고광욱 교수님은 시흥시의 건강 지금 지표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활동적 생활도시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광욱 교수님 굉장히 열정적인데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뭐 자전거 저기 타고도 본인이 실천도 하시고요. 그러신 분인데 우리 고광욱 교수님이 요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제가 마지막에 주민주도형에 대해서 그때는 이렇게 강의보다는 아마 이렇게 팀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앞에 4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시흥에서 답을 내보시라고. 그러면은 냈던 것들을 각 조별로 이야기하고 제가 같이 또 이야기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강도시학교 그러시면서 여기 오면은 고혈압 이야기하고 당뇨 이야기하고 운동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또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요 5강을 마치고 나시면은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아리라든지 여러 또 이렇게 보건소 쪽에서 그런 부분들 교육받으실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되고 시민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제가 100세 이상 장수노인 우리 박상철 교수님이 우리나라 200명, 300명 만난다 그랬죠. 10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식하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소식하지 말고 젊을 때보다는 나이 드시면은 위장 기능도 조금 떨어지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 소화한다고 이 에너지가 막 소비되면서 몸이 안 좋은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먹어야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보다는 약간 적게 먹는 거. 근데 너무 허기지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옆에 건강하신 분들, 노인분들 보면요. 잘 드세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소식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식사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100세 노인분들이 시계추입니다. 시계추. 아침, 점심, 저녁이 거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잘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 피하고 짠 음식. 튀긴 음식은 콜레스테롤 많죠. 짠 음식은 고혈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간염 당뇨병.
지금이야 간염 어린애들 없지만은 노인분들은 옛날에 간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당뇨병, 이 혈관 질환이거든요. 이게 문제고, 5번째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예, 나이가 드셔도 꼭 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사회 봉사를 하시든 사회를 위해서 하시든 어쨌든 간에 많이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6번째는 자식한테 의존하지 마라. 7번째는 바쁘게 살아라. 예. 그 다음에 8번째는 시계추처럼 살아라. 9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예. 혼자 외롭게 계시는 백세 노인은 없다라는 거죠. 10번째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무릎만 괜찮으시다면은 등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지보다는 약간 우리 등산을 하면은 숨도 차잖아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예. 올라갈 때 쓰는 근육하고 내려올 때 쓰는 근육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예. 마이크가 꺼졌네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등산이 제일 좋은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나이 드시면은 이 무릎 쪽에 이제 이 연골들이 다 닳습니다. 닳고 그것 때문에 통증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관절 대치술을 하는데 계단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 이게 굉장히 하중이 심합니다. 그래서 무릎 좀 보호하시려면은 올라가시는 거는 올라가시고요. 괜찮다면은 내려오실 때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무릎 보호하는 데는 훨씬 낫다라고 하시고, 이게 이제 계단이라서 그렇습니다. 계단이다 보니까 이게 하중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등산은 어떻습니까? 쭉 등산 가는 게 저기 뭐 설악산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요. 동네의 나지막한 산, 안 가파른데 그런 데 싹 걸어가시면 평지보다도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988-234 아시죠? 예,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만 2, 3일만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오늘 제 생각에 크게 질문들은 없을 것 같은데 마치고 아마 단체 사진 찍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 5강 동안 열심히 4번 이상 참석해야지 수료증 준다 그러죠. 예, 수료증 아마 줄 때는 아마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아카데미를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거하고 오늘 배웠던 지식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예, 남한테 또 전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99 하면은 88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88 먼저 하고 99 해버리면은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산다로 되니까 제가 딱 99 하면은 88로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손 주먹 불끈 쥐시고요. 99! 예, 건강하십시오.